이어서 우리의 분노와 결의를 용산의 대통령실로 이어가기 위한 행진을 시작할 텐데요. 지금 대열 후미에 도로와 인도를 가득 메운 인파가 5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일본은 핵오염수를 자궁대에 보관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진봉입니다. 지금 잘 보셨습니까? 거의 1시간 한 반 정도 됐네요. 4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5시 반 정도 됐으니까 1시간 동안 광화문 일대에서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지금 하신 모습 보시고요. 이제 행진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집회 끝나고 행진을 할 것 같습니다. 행진은 용산으로 아마 행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지금 보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야3당, 3, 4, 5당인가요? 야당도 함께 다 참여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단체도 함께해서 핵 폐수, 핵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집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용해인 대표도 왔었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사회단체 민변에서도 왔었고 진보연대도 참여를 했고 집회는 마쳐졌고 이제 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 보면 지금 맨 앞줄에 대표들 각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윤석열 정부가 핵 폐수 오염수의 방류를 용인한 부분까지도 함께 비판하는 그런 행진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행진 대열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오신 분들 중간으로 지금 들어가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함께 참여한 분들이 저 행진 대열을 따라서 쭉 뒤로 갈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지금 광화문의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전혀 변함없이 계속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이재명 대표 연설 장면이 다시 나가고 있는데요. 행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사실은 이제 그 행진을 용산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걸로 보여지고 아까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지금 이제 그 전의 장면이죠. 이재명 대표 연설하는 장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함께 목소리를 내서 이런 일본의 무도한 이런 모습들을 무도한 이런 일본의 태도들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제발 막아주세요라고 글을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일본이 이러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 부분을 좀 막아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오안님도 그렇고요. 김규래님 이재명 화이팅이라고 올려주셨고 해당환님 그리고 장일학님 이종빈님 살라디님 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아까 연설했던 부분들을 다시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아마 이제 이 집회가 이번 일회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집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집회 현장은요. 현재는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분이 다 들으셨지만 핵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인류 전체에게 올 수 있는 재앙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이제 화가 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분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약 제대로 대응을 했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증평에서 응원한다고 성인숙님도 글 올려주셨고요. 김수경님, 김진, 들꽃사랑님, 마음은 그곳에 있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어요. 오은채님도 글 올려주셨고요. 김덕수님, 황감사님, 이은자님, 박성필님, 박미경님, 별이 총총님은 누구야 이게? 이분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어째 봅시다. 강경수님도 글 올려주고 계시고요. 이소설님, 황현수님 반갑습니다. 독자리님도요. 살라딘님, 네, 기본소득 응원해 주셨고요. 이재용님, 그리고 오안님이죠. 오안님, 이재용님, 명랑소녀님 누구한테 얘기하시는지 모르고 자 봅시다. 수평선님이 나한테 욕을 막 하고 이러네. 어쨌든 그런 분도 계시네요. 행진을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행진을 쭉 해서 용산까지 갈 걸로 보여지고요. 별이 총총님도 글 올려주셨고, NJK님도 멀리서 응원합니다 글 올려주셨습니다. 양진호님, 김순자님, 이재명 대표님 꼭 살아나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이재명 대표는 문제 없이 잘 대표직을 수행할 것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별당님도 기도해 주셨어요. 이재명 대표님 대한민국에서의 희망입니다. 진도영님, 이일수님, 오리온님 오마이TV 화이팅이라고 글 올려주셨고요. 고영심님도 광주는 지금 집회합니까 그랬는데, 구체적인 집회 내용들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에 가셔서 촛불행동이라고 치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촛불행동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지역별로 집회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의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촛불행동이라고 치셔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집회 참여하신 분들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젊은 분도 보이고 좀 연세 있으신 분도 보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얼마나 큰지 정말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셔서 일본의 무도한 행동, 그리고 그런 일본의 무도한 행동을 용인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세진님 저를 국회로 보내려고 자꾸 감사드리고요. 김정민님, 김용희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하는 집회는 어디서 하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촛불행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가 나와요. 그 블로그 안에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어디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촛불행동으로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쉿웅님도 글 올려주셨고요. 남조영식님, 장애선님 감사드리고요. 앵드 이뽀님, 방우리님, 허박사님 이제 사연 남았다는데 그거 잘 모르겠으면 기다려보죠. 김동원님, 맞아요. 해병대 완전 콩가루 됐어요. 참 답답합니다. 해병대 우리 박정훈 대령 수사심의위원회도 참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12명이거든요. 12명인데 한 명은 안 왔어요. 한 명은 안 하고 한 명은 기권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6표를 얻어야 과반수가 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낼 수 있을 텐데, 한 명이 안 하고 한 명이 기권하는 바람에 5대4가 됐어요. 5대4가 돼서 11명이군요. 그러니까 5대4가 돼가지고 결국 12명이 위원회인데요. 수사심의위원회인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빠지고 나머지 누굽니까? 이탄희 의원하고 사진 찍으시려고 저렇게 서 계시는군요. 나머지 11명 중에 1명은 출석을 안 했고 1명은 기권을 하는 바람에 총 10명이 투표를 했는데 5대 4가 됐어요. 5대 4. 그래서 기권표 하나 있으면 5대 4가 되는 바람에 과반수가 안 된 거죠. 10명이 투표를 했으니까 6명이 돼야 과반수 이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내지 못했어요. 변호인이 어제 저희 오마이TV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변호인이 의심하고 의혹을 두고 있는 것은 법무관리단이죠.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관리관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해병대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국방부는 왜 갑자기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난 서류를 그 수사 보고서 이첩을 왜 막으려고 했는지 하는 부분들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특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일반 경찰, 일반 검찰에게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니까 화랑님이 그 얘기하셨는데, 김현숙 장관 국회에서 도망 다녔다,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김현숙 장관이 국회에 왔는데 국회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면, 그렇게 자신 없으면 그만두세요. 장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회에 나와 답변하는 것도 잘 못하고 답변하는 것도 도망다니고 이러면서 무슨 장관을 합니까? 그만두세요. 그만둬. 자격 없어요. 아니 그 국회의원 앞에 답변도 하는 걸 무서워가지고 안 하고 어디 가버리고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합니까? 한 나라의 장관이. 그만두세요.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런 문제 있는 장관을 계속 사임시키지 않고 해임시키지 않고 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요.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은 왜 김현숙 장관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빵님 감사드리고요. 에리옥 TV님 감사드리고요. 진우신님, 조성자님, 울산 노블레스다님, 송송님, 고영심님, 이교환님, 이니님, 앵두이뻐님, 제이제이님, 예, 오섭님, 예, 고영심님, 방우리님 감사드리고요. 순수님, 오케이. 다 도망다닌다고. 김현숙 장관 말고 다른 사람도 도망다닌다고 다. 이니님은 또 뭐 이게 무슨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요. 조은영님도 그런 얘기 하셔서, 해병대 우리 최상병 억울하잖아요.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아니 그 아들을 그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고요. 시험관 시술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그렇게 아니 군에 보내놨더니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의 말을 들어보니 그게 사실은 국방부나 위에, 국방부다 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 있는 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킨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는 검찰한테 어떻게 맡겨놓을 수 있겠어요? 이거를 특검 반드시 가야 됩니다. 특검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신 있고 문제 없다고 하면 왜 특검을 안 받습니까? 검찰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 탈탈 털고, 그렇게 털고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냥 주변을 털고, 이제 뭐 변호인도 털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에휴 진짜. 자, 최인도님도 글 올려주셨고요. 화랑님, 불로초님, 예, 장기태님, 푸르밍님 감사드리고요. 김성장님, 박미숙님, 예, 마인더 힐러, 예, 월정님도 글 올려주셨고요. 이 맨 집시라는 분도 좀 이상한 분이네. 네, 미소님, 조용한 날이 없죠. 조용한 날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지금 행진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 뭐 소리 나는 것도 부르시고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고 뭐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 핵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하면 안 된다는 간절한 국민들의 마음이 저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아유, 별땅님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승부사님, 양인용님 감사드리고요. 이 기자님, 이 기자는 대한민국 만세라고 그러는데 무슨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박미경님 감사드리고요. 이규원님, 예, 권오수님도 글 올려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핵 오염수 방류가 인류 전체에 재앙이 될 수 있고 이것이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이 갈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이거 막아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뭐 지금은 괜찮다, 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제 우리 몸에 피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터져서 간접적으로 피폭이 되는 것도 위험한데 내가 이걸 먹는다고 하는 건 내가 이 방사능을 직접 내 몸에 피폭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피폭을 내가 직접 하는 것, 사람 인체에 직접 피폭이 일어나는 것은 양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연구돼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수 방류를 하게 허용했다, 또는 그냥 용인해줬다, 뭐 적극적으로 허용을 안 했더라도 묵인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 그러면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정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첫째는 미국의 압력이고요. 미국의 압력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이고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대응해서 군사적 동맹체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일 군사훈련도 하고요. 한미일 군사훈련은 독도 근해에서요. 또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와서 거기서 독도 근해에서 하고, 일본은 아직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동해로 명칭을 불러왔고 국제사회가 그렇게 알고 있는 동해를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본해라고 부르고, 그걸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2월 달부터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치잖아요. 그래도 아무 말 못해요. 아니 일본 가서 저 자세로 외교하고 미국 가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 얻어온 게 일본해입니까? 아니 일본한테 그렇게 저자대로 가서 하고 얻어온 게 오염수 방류냐고요. 대체 무슨 외교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돈 써가면서 전용기 타고 때때로 우리 MBC는 태우지도 않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결국 일본의 오염수 방류 용인해 주는 거고, 동해를 일본으로 바꿔놓은 것이고,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고 이러는 게 외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대체? 대체 외교를 해서 뭘 얻어온 거예요? 뺏기기만 했지. 대체 어떤 성과를 가져왔냐고요. 우리 국민 화나게 하고 우리 국민 마음들을 불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그런 일 말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체? 외교를 해서 얻어온 게 일이라는 듯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체 뭘 얻어왔는데요?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징용 피해자분들 지금 잘 아시잖아요. 징용 피해자분들 제3자 변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낸 돈 가지고 우리가 재단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기업들한테 돈 기부 받아가지고 그걸로 변제하겠다고. 일본이 잘못한 걸 왜 우리나라가 변제를 합니까? 제3자가. 그래서 그거 변제한다고 그러니까 이 네 분인가요? 5분이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나 그런 돈 못 받는다. 아니 그분들한테 무슨 돈 얼마 주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건 뭡니까 대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진정한 사과예요.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 일본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를 인정하고 그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 정말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그런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잖아요. 뭐라고 판결을 내렸습니까? 직접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현금화해서 그 돈으로 배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거는 얘기도 못하고 일본이 그거 가지고 계속 안 만나주니까 그거 풀어주려고 했다는 행동이 재단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내는 거 가지고 돈 대주는 거예요?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 줄 아시죠? 공탁을 걸었어요. 네 분이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법원에다가 이거 공탁을 걸어가지고 우리는 주려고 했는데 안 받으려고 한다. 공탁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다.
처음에 안 받아주니까 정부가 또 이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공탁금 안 받아준 게 잘못된 행동이다. 법원 11군데가 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7군데에서 어떤 판결 나온 줄 아세요? 안 받아주는 게 맞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걸 강제로 주려고 하고 안 받으면 공탁을 걸어가지고 마치 자기들은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그런 행동 자체에 대해서 법원도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대체 이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국민 편 한 번이라도 든 적 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갈등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전부 일본 편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징용자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 피해자들의 입장에 서서 얘기하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해 주려고 나서는 모습.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항의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도 못 냈고 그것도 일본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 그 핵 오염수 문제도 그래요. 핵 폐수 방류 문제도 반대 입장을 내지도 못하고 위험하단 말도 못하고 일본에서 압박도 못하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시찰단 보내가지고 직접 채취도 해오지도 못하고 아니 그러면 일본의 그 오염수 가져와 우리가 직접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석도 못했잖아요. 일본이 분석하고 조사한 내용 그대로 브리핑 듣고 와서 안전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대체 어느 나라 정부예요? 아, 정말 강종록님 오마이TV 멤버십 감사드리고요. 어린아이들도 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어린아이들도 함께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행진에 동참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 젊은 분들, 연인분들, 부부분들 함께 오셔서 가족과 함께 오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참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찬대 의원이네요. 박찬대 의원 옆에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응원도 하고 얘기도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우리 2세들 젊은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핵오염수 방류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박찬대 의원이 함께 걷는 모습, 행진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지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분통 터집니다. 이규환 씨 맞아요. 분통 터져요. 흉상철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사 흉상철거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게 할 일입니까 진짜? 아니 독립을 위해서 광복군으로 활동하고 자기 가족 돌볼 시간도 없이 목숨 바쳐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흉상을 육사에 세우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분들 때문에 국군이 만들어졌고 그분들이 국군의 모체예요. 아니 육군사관학교가 장교를 기르는 곳이잖아요. 그 독립군 정신, 광복군 정신으로 나라 지키라고. 아니 광복군들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일본이 제일 싫어하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광복군들이 누구를 대응해서 싸웠어요? 일본을 대응해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 오염수 이거 연계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오염수 방류도 용이네. 광복군, 독립군을 싸웠던 흉상, 그분들의 흉상을 육사에서 폐기하려고 그래. 이게 대체 철거하려고 그래.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대체 일본 앞에만 서면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윤석열 정부는? 그리고 친일 행적이 있는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 그 사람 다시 또 우상화하고 이런 일 하잖아요 지금. 박민식이라는 이 보훈부 장관인가? 이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 진짜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이러니 국민들이 화가 안 나겠냐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 아니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현재까지 일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보세요. 한 번이라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독립군이나 강복군의 입장에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 기억이 전혀. 항상 일본 편에서 일본 대신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비 10억도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 세금 10억 가지고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광고를 왜 하는 겁니까 대체? 대통령실에서 3,800만 원인가 2,800만 원 들어가지고 그 광고를 왜 만드냐고요. 우리가 일본 정부입니까? 오염수 방류의 피해자인 우리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 오염수는 문제 없다 이런 홍보물을 왜 만들어서 뿌리고 있냐고요. 아 진짜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국민에게 정말 칭찬받고 박수받은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책 내놓는 것도 보세요.
의무 경찰도 뭐 갑자기 의무 경찰을 만들겠대요 다시. 참나. 아니 지금 군의 병력도 줄어들고 있어요. 입대 병력이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군에서 복무해야 될 인원이 줄어들면서 군 병력도 60만이 아니에요. 지금 48만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숫자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60만 그랬잖아요. 지금 48만인가 그래. 50만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숫자가 줄고 있는데 거기서 또 빼가지고 의무 경찰을 만들겠대요. 의무 경찰은요 법에도 지금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없앤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군에 입대하고 군 복무 우리가 이제 병역의 의무라 그러잖아요.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라고 군 병역의 의무를 준 거예요. 근데 의무 경찰이 그런 일을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회 치안, 사회 안전 이런 거 지키는 거예요. 왜 군에 입대하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시키느냐? 그래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촛불 집회 행진하고 지금 같이 보여지는군요. 그러니까 아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집회하는 분들하고 여기는 지금 촛불 집회에 참여한 분들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분들도 함께 지금 오염수 방류하시는 분들이군요. 예. 지금 너무 길어서 아마 중간에 트럭이 그 리드하는 트럭과 함께 나눠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짜증입니다. 짜증. 아유 짜증나요. 짜증나.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수녀님들도 오셨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서 핵 폐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모습,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남녀노소 여러 종교인들 함께 하시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또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나라가 정부가 국가를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 국민을 지켜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야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여론화돼서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봤을 때 그래서 나중에 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하루 만에 그거 발표했잖아요. 그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사회 치하를 못 해가지고 그 묻지마 범죄, 소위 묻지마 범죄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니까 그거 막겠다고 툭 하고 던져는 게 의무경찰이에요. 그 다음날 대통령이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시 뒤집었어. 그냥 그 경찰 인력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 이러면서 의무경찰이 또 없는 일이 돼 버렸어요. 정부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담화문 발표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하고 그럼 논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는 완전 이 무슨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는 대체 정책을 만들고 입안하고 국무총리가 나와서 담화까지 발표한 내용이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또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대체? 이 정부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긴 하는 겁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실 아니라고 그러고 국무총리는 나와서 담화 발표하면서 의경 하겠다고 그러고 또 경찰청장까지 나와서 그랬어요. 의경 도입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하루 만에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 이게 제대로 일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진짜? 정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심각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니 결국은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지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정부의 정책들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정말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정말 유기적으로 잘 결합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느 하나의 생각을 해보세요. 총리가 담화까지 발표한 내용이라면 그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관계된 장관들이 함께 회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경찰청장하고 국무총리가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언론 앞에서. 그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과연. 그 말은 결국 이 담화문 발표하기 전에 관련된 부처나 아니면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회의를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말이 되는 태도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도 그래요. 한동훈 장관만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 공격하죠. 자, 이재명 대표 소환을 지금까지 하면서 소환해서 안 간 적 있습니까?
진짜 억울하고 황당하고 이해 안 되지만 재판 출석 계속 하고 있고요. 소환할 때마다 갔어요. 지금 이번이 5번째 소환입니다. 5번째 소환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나오래요. 8월 30일 나오래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바빠서 그 주 다음 주는 일정이 계속 있으니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그 소환하라고 통보가 온 그 다음 날 그럼 내가 출석하겠다. 그 검찰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저는 황당무계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검찰 소환이 무슨 소풍 가는 거냐, 자기 마음대로 정하냐.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야당 대표잖아요. 우리나라의 제1야당 대표고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대표예요. 일정을 조율해서 나가는 겁니다. 검찰이 일반인들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검찰을 소환할 때도요, 무작정 정해놓고 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소환한 날짜는 주죠. 언제 오라고. 그러면 변호인을 통해서 일반인도 조정을 합니다. 내가 그날은 무슨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정이 있어서 그날은 출석이 어려우니까 언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일정 조율해서. 하물며 제1야당의 대표가 일정 조율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다 일반인도 하는 일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 김기현 대표는 그게 무슨 뭐 마치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뭔 그게 특권이에요. 일반인도 하는 일을.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그 다음날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검찰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검찰은 지들 맘대로 합니까? 그러면 검찰은 맘대로 해도 되고 조사받는 사람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아니 가겠다고 하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한 건 검찰이에요. 그러면 검찰도 자기들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오지 말라고 할 거면 가는 사람도 소환을 당해서 가는 사람도 일정 조절해서 가는 거죠.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 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하고 소풍 가냐 그러고 특권이라 무슨 특권이요? 특권은 일반인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일반인도 정말 웃겨 죽겠어요. 아니 그거 이 김기현 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인들도 만약에 소환당하면 조율해서 가는 경우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회의 있다, 어디 일정이 있다. 아니 일정을 일주일 전 저 야당 대표 같으면요 일정이 일주일 아니라 한 달 전에 다 정해져요. 그런데 갑자기 오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겁니까 대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율해서 가겠다는데 그게 무슨 특혜고 그게 무슨 소풍 가는 일이라고 비유해서 할 얘기고 이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잘 보세요. 어젠가요? 장해찬, 김병민 이 두 분이 최고위원회에서 한다는 소리 들었죠. 일본 샴푸 쓰냐고. 김기현 대표는 샴푸 들고 있어 또 이렇게. 수준이 하여간 내 진짜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습니다. 아유 정말 어떻게 수준이 그래서 일본 샴푸 쓴 거 가지고 일본 샴푸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것도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샴푸를 들고 와서 그걸로 공격을 합니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하면 일본 샴푸 쓰면 안 된다는 논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반대 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그 최고위원회 샴푸 들고서 이거 썼냐고. 그게 최고위원들이 할 행동입니까? 진짜 수준 낮습니다. 나무향기님 후원금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좀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일 여당이라고 하는 곳의 최고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정말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뭐 용해인 의원도 예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각자 도생이란 말이 맞아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 위험에 빠지고 지금 보세요.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성폭행이 일어나고 막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일본의 핵 오염수는 방류가 돼가지고 이제 수산물도 못 먹게 됐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냐? 나라가 정부가 세금을 잘 써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이 해외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세금 가지고 월급도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국민들이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위험해서 살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대체 정부는 뭐 하고 있고 경찰은 뭐 하고 있습니까? 검찰은 뭐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만 혈안이 돼 있고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뭐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자기 집에 가서 다 봤으면 좋겠어. 일본에서 만든 거 일본 제품 하나도 안 쓰고 있는지. 정말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인드님, 또치돌리님, 꼬꼬님도요. 예, 훈이님. 그렇지. 이번 사태도 전 정부 탓할 거라고. 사실 전 정부 탓은 아니지만 전 정부를 또 활용했었죠. 문재인 정부도 IAEA의 결과물이 안전하다고 나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 발언을 한 거 가지고 정의용 당시 그 당시에 직책이 뭐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 직책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그 말 한 거 맞아요. 근데 그 뒤에가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합의하고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된 이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왜 쏙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IAEA가 검증을 해서 안전하다고 나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찬성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자기들이 합의 줬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본인들은 찬성도 안 하고 지지도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합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검증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일본이 검증한 내용 가지고 그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유 진짜. 파랭이꽃님도 얘기하셨고요. 이기준님 후원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 마이너스 맞습니다. 일상님.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 한국 경제가 위험하고 한국 경제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파레기꽃님 얘기하고 계시고요. 박귀남이라는 분 이거 좀 퇴출시켜 주세요. 박귀남. 네. 나비아님 의학적으로 밝히라.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게 IAEA가 이걸 밝힐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직접 피폭을 당한다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피폭이라고 하는 우리가 방사능을 섭취하거나 방사능에 노출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수산물 오염수가 방류돼서 바다에서 자란 수산물을 먹었을 때 우리가 피폭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본에 어제도 뉴스에 나왔는데 일본에 이제 후쿠시마, 나가사키 두 군데 이제 원자폭탄이 폭발했잖아요. 예전에 그 피해자 2세들 또 피해 가족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방사능은 조금이라도 피폭이 되는 순간 평생도록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이 양이 적고 안전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피폭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신체, 우리 몸에 미치는 어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IAEA는 그냥 그 삼중 수소가 바다에 들어가는 농도가 얼마냐만 가지고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농도가 축적되고 그게 오래돼서 이런 거잖아요. 자. 처음에 방류할 때 농도가 낮다 하더라도 그 방사능은 바다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명확하잖아요. 바다에 풀면 바다에 남아 있어요. 방사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처음에 풀 때 조그만 양이 나갔어. 그 다음에 또 나가 30년 50년을 나가.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합치면 그 산수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 사회, 우리 또 인체,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대체. 그리고 더 황당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국민의힘이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위험하다고 떠드는지 몰라요. 일본 이거 방류할 계획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삼중수소 위험하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TV조선, 채널A 이런 데서 얼마나 비판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바뀐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반대하고 위험하다고 하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안전하다고? 나는 진짜 그래놓고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참. 그런 언론을 어떻게 믿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보수 언론들이 전부 반대했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만 해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얼마나 반대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일본한테 막 비판하고 일본 방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앞장서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지금 안전하다고. 이 무슨 이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진짜 열불나네요. 혈압이 올라가니까 잠깐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보니보니 TV님이 그들의 주특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함께 조계현님 화이팅 하세요라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로즈마리 여행님도요. 커피콜라님, 페이크님도 글 올려주셨고요. 정명숙님, 산사랑님이 저한테 TV 자주 나오라고 요즘 다 잘려가지고 유튜브에서 지금 오마이 TV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잼버리님 감사드리고요. 이병숙님, 사군자님도, 검댕이님, 이성열님, 예, 최금현님, 예. 탄핵 발의해달라고 꾸마늘님, 예. 은지님도 글 올려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김현수님, 예, 많은 분들이 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도 행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행진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 근처까지 가는 아마 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랑초님도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라고 글 올려주셨고요. 이성영님, 수국님, 정환님, 지영수님, 강하임님, 예. 은지님도, 충령님도 글 올려주시고 이성열님, 예. 미네랄님, 예, 글 올려주시겠습니다. 예, 진연정님도 글 올려주셨습니다. 예. 참, 아이고. 방금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기사 제목입니다. 노컷 뉴스고요. 천안함 커플티 입고 어린이 정원 다둥이 가족 행사 깜짝 방문.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사진, 사진 밑에 보이시죠? 사진. 저 행사에 갔답니다. 국민들은 지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열불나 죽겠고 화가 나 죽겠고 저러고 있는데 저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대체 그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의 걱정을 안중에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렇게 뭐 본인 반려견인지 모르겠는데 들고 저렇게 사진 찍고 저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국민들이 이 화나 있고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대체 보이기나 하는지. 김건희 여사 보세요. 저기 사진 찍고. 저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국민들은 이 더운 날 화가 나서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행진하고 있는데 저 수녀님들도 보이잖아요. 저 수녀님들. 근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한가로이 저런 데 가서 행사나 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게 과연 이 나라 대통령이 맞는 건지 국민을 일이라도 생각하는 건지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고 있는 건지. 진짜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도 혈압 올라간다고 전부 다. 어떻게 이런 공감을 못해요. 공감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표현을 안 쓰겠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국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걱정하고 있구나, 고민하, 내가 좀 태도를 바꿔야겠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 나름대로 해라, 나는 내가 할 길 가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 더운 날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핵폐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하고 멈추게 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저 소리에 귀를 막고 자기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들만 만나고 참 그 대통령으로 살 일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이고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대체 국민들을 지키려는 마음이나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쌍방울님도 화딱지 난다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봉선아님 각자도생 정말 화가 난다고 많은 분들이 글 올려주고 계시고요. 정영애님 대통령도 아니다고 그렇게 또 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스마일 열리님, 진아님, 조성자님, 그랬었죠. 이님, 많은 분들이 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 진짜 해군 맞아 화랑님도 해군도 걱정해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바다에 오랫동안 2주에서 4주 정도 경계를 쓰거든요. 못 들어와요. 2주 4주 정도는 계속 바다에 떠 있어야 되거든요. 배에 계속 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경계를 하기 때문에 육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을 정수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해군 배 안에서 바닷물을 들여와서 그걸 정수해 가지고 쓰게 되는데 거기에 만약 오염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해군 장병들은 또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오염수 문제가 해군 장병들은 뭐 군 복무하러 가서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염수를 정류해서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짜 많은 분들이 대통령 명칭도 붙이지 말라 하는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습니다. 이제 오마이 TV가 이제 공식 언론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집회 끝내고 많은 분들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하고 계신 모습 보이시고요. 가슴마다 이제 핵 그 방사능 표시가 돼 있는 그 표시를 붙이고 핵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철회해라 외치고 있어요. 대통령이 안 하니 국민들이 나서서 하는 거죠 저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선서까지 한 사람이 그걸 지키지 않고 저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이건 CCTV 화면인데요. 현장에서 우리 이제 오마이TV 기자가 찍은 화면을 지금까지 봤고 CCTV 화면 보시면 저 길이 상당히 길게 서울역 쪽으로 긴 행진 대열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용산까지 이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CCTV 화면만 보시면 긴 화면이 지금 전체적으로 용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 화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분리하면 안 나타나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염수 관련된 국민 담화 누가 발표했습니까? 국무총리가 발표했어요. 오염수 대해서. 그 다음에 본인 장모가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 같은 것도 안 했죠. 오송 참사,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자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제 피해를 당한 분들, 그 문제 있고 나 대통령이 뭐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통령이 뭐 한마디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잼버리 얘기 안 했죠. 결국은요 분리하고 본인한테 불리한 때는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본인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소통하겠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도 시작을 했었죠.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직접 나오겠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중단해 버렸어요. 지금은 분리하면 나오질 않아요. 지금까지 그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 유감 표명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사과하는 모습 한 번도. 뭐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이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공평 제2 지하도 참사도 그렇고 국민의 안타까운 생명이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됐어요.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좋은 자리, 본인이 인정받는 자리만 가고 싶어 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려고 대통령 하는 거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내리고 뭐 재해가 나고 이러면 그 모든 게 자기 책임 같았다.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분이라면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국민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모습이 저는 보이지 않아요. 진짜. 윤석진님, 파랑새님, 양지혜님, 대부동동주님입니다. 태권부인님, 예, 요즘 그 드라마가 유명하죠. 송님, 예, 노무현 대통령 그립습니다라고 글 올려주셨고요. 멧돼지님이 오타가 자꾸 난대요. 바렘님이 일본이 중국 수출 포기할까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중국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중국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일본에 수입하는 수산물 전체적으로 그 중국 본토는 전면 금지를 시켰고요. 홍콩 같은 경우 10개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일본이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일본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데가 중국과 홍콩이에요. 중국과 홍콩이 제일 많이 수입하는데 그 두 군데서 지금 수입을 그러니까 홍콩은 10개 지역, 중국 본토는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민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중국에 계속 일본에서 뭐 해달라 요청하는데 중국은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중국의 여러 가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국면에서 즉 오염수 방류 관련된 국면에서 중국의 태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정부가 그런 태도를 취했어야죠. 살다 보면 좋은 날님 후원금 감사드립니다. 그게 국민을 위한 정부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을 위한 정부의 행동이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일본도 지금 이제 외교 관계 지금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이 수출 관련해서 중국이 만약에 이제 수출도 금지시키거나 일부 중국에서는 중국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확산되게 되면 일본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본이 지금 뭐 당장 어떻게든지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기시다의 지지율은 더 떨어져요. 그랬을 때 기시다가 어떤 태도를 보일 거냐 하는 부분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기시다 입장에서 방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또 당장 멈추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될 텐데 중국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주변국들이 모두가 같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을 압박을 해야 되겠죠. 한 나라만 나서가 물론 중국이 일본의 수출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이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이고 일본 국민들이 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기시다 입장에서는 정권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태도가 바뀌거든요. 외국에서 압력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국내 국민들의 여론이 기시다를 압박하고 그래서 기시다가 결국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중국을 응원한 날이 있네요. 뭐 다 떠나서 다른 건 다 뭐 차치하고 뭐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태도가 맞아요. 그거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그런 태도를 보였어야 돼요. 만약에 지난번 대선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처럼 일본에 대해서. 그게 정상이죠. 그게 국민을 위한 정부죠.
그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여러분 잘 일본에서 얼마나 계속 저자세 외교를 했습니까? 한 번도 일본 앞에서 고개를 제대로 들고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 저는 봐요. 윤석열 정부는.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예요. 그렇게 일본의 저자세 외교를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 그리고 징용 피해자, 억울하신 징용 피해자 법치를 얘기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걸 그걸 이행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법치입니까 대체? 법치 얘기하면서 대법원 판결 얼마 나지도 않은 김태우 강서구청장 있잖아요. 강서구청장 예전에 강서구청장이죠. 그 사람 사면해 줬잖아요. 다시 나올 수 있게. 그게 법치입니까? 법원의 판결 몇 년이 걸려가지고 1심, 2심, 3심까지 거쳐서 판결 나온 거를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사면을 해줘요. 복권까지 해줘요. 그럼 재판이 뭔 필요가 있어요 대체? 그렇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면할 것 같으면. 아니 사면권이 대통령한테 있긴 하지만 그걸 마음대로 활용하라고 사면권을 준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뜻에 맞게 활용을 해야죠. 대통령 사면권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면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한테 사면권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안 되는 사면을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힘 소속에 그 사람이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불법적인 일을 해서 구청장직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벌로 받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대법원 가서 확정되자마자 그걸 다시 풀어주는, 사면을 해주는, 그래야 다시 또 출마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맞는 거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법치입니까?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법원이 1심, 2심, 3심을 거쳐서 판결 나온 거를 한 번에 뒤집어 버리면 사법부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대체? 그런 식으로 사면을 할 것 같으면. 아유, 어쨌든 예, 지금도 그 행진 대열이 계속 용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파란 나무님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렇죠. 인사청문회 김태희님 말도 맞아요. 인사청문회 이번에 대통령 취임한 지금 1년하고 몇 개월 됐죠? 지금 8월이면 1년 3개월 됐네요. 1년 3개월 됐는데요.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고 임명한 사람이 16명이에요. 장관이. 야, 진짜 1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장관 16명을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됐는데 막 임명을 해버려요.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방통위원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가 얼마나 많다고 지금 나왔습니까? 학교 폭력 문제 있죠. 자녀의. 그 다음에 방송 장악한다는 여러 가지 문건들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문건이 존재를 해요. 그것뿐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기 자기 부인이 1% 갖고 있는 재개발 대의원 그거 가지고 그분이 또 저쪽 아파트 하나를 구입해 가지고 그걸 팔았는데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탈세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을 자기 아들인가요? 자녀의 이름에 같이 올려가지고 혜택을 받다는 논란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임명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화면이 삼각지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삼각지역이면 용산에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죠. 삼각지역에 있는 화면이고요. 삼각지역에 있는 화면이고 그리고 보수 집회가 지금 앞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 앞에 지금 화면 앞에 나오는 집회는 보수 집회예요. 지금 동그라미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 있죠. 저 부분이 지금 보수 집회들이 이미 저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쳐서 진입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핵폐수, 핵오염수 방류를 했던 분들, 그분들이 진행해서 행진을 계속하는 걸 바리케이트를 쳐서 진입을 못하도록 막고 있고 그 앞에는 지금 보수 집회가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집회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서울역 쪽에서 오고 있는
오염수, 핵오염수 방류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의 행진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미 바리케이트를 치고 더 이상 저쪽까지만 오도록 아마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진입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같고요. 저렇게 막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찰의 보호 아래에서 저렇게 뭐 더 이상의 뭐 외침을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 물결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핵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오늘 뭐 첫 번째 집회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질 거고요. 그게 점점 확대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고 일본에 좀 똑바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도요 응원 메시지 보내주고 지금 보시면 저 한쪽 편으로 운전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도 응원 메시지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유리 그 창문 내리고서 정말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정부, 그런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W 문트님도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성열님, 권민재님, 마스크맨님, 양평 고속도로 쏙 들어갔다고. 네, 뭐 일단 오염수 때문에 이슈가 좀 조용해진 것 같지만 전대로 쏙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이거는 당연히 저는 국정조사 가야 된다. 국정조사 가서 낱낱이 밝혀야 된다. 민주당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문제는 계속 반대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서구민들이요 김태우 이 사람 때문에 선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선거 비용이 40억인가? 제가 듣기로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혈세가 또 들어가요.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또 출마를 하겠다고 예비 후보 등록했습니다. 야, 진짜 염치가 없어요. 창피한 줄을 몰라요. 예, 정말 국민의힘은 왜 그런지 정말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야, 정말. 예. 까망님 감사드리고요. 이성열님, 훈이님, 예. 진우씨님, 이니님, 조성자님, 은지님도 감사드리고 양인용님, 예. 국민이 반드시 이겨야 될 겁니다. 김진천님, 대링님, 예. 박재훈님, 백예리님, 박예리님 참. 나비아님, 예 맞아요. 일본 사람들 후쿠시마 근처도 안 가요. 일본 사람들도. 그리고 일본에 있는 어민들이나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어요. 일본의 과학자들도 반대하고 있고요. 일본의 과학자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말 양인용님 늘 감사드리고요. 일상님 여진김 목소리 내주셔야 합니다. 예.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예. 김수철님도 감사드리고요. 봄날님, 훈이님, 예. 박예림님, 예, 박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석화님도 글 올리셨고 지금 그 한강대교 서울역 쪽인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역에서 지금 서울역 쪽에서 그 집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쪽에서는 보수 집회가 집회를 열어서 지금 행진을 못 오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예. 저 앞쪽이 지금 보수 집회인가요, 방 기자님? 후쿠시마, 예, 후쿠시마 집회. 지금 그러니까 오른쪽에 화면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쪽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오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그러면 한강대교라고 돼 있는 쪽에 그 아마 보수 집회가 보수 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까망님 감사드리고요. 대링님, 네. 응? 가려져 있군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네. 저 밑에 쪽에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아리님이 저한테 출마하라고. 강님, 에리님, 이성열님도 감사드립니다. 은지님, 최순임님, 석환님, 예, 이성열님, 이경훈님, 예, 화랑님,
그렇죠. 100% 안전. 지금 화랑님도 그 얘기했어요. 해수부 장관도 100% 안전하다고 말을 못한다. 아, 이게 화면 보이시죠? 이제 서울역이라고 저기 표시돼 있는 그쪽의 집회, 저게 보수 집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저 보수 집회 앞쪽까지 아마 이제 행진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아마 이제 양쪽이 집회를 할 것 같습니다. 보수 집회, 저 보수 집회 저 사람들 저기서 또 맡고 있네요. 아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예. 가을 트래킹님 감사드리고요. 태권부인님, 예, 그것도 저는 사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지금 잠깐 멈춰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행진이 계속돼서 용산 쪽으로 지금 행진이 진행되고 있고 규탄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앞쪽에 지금 보수 집회가 있어서 못 가게 막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려고 하는데 아마 못 가게 막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못하게 하려고 더. 많은 분들이 여기 너 누구야? 문재인 이건 좀 아이디를 읽기가 애매합니다. 어쨌든 후원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넛봉기 김 교수님 많은 분들이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조 여사님도 오셨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함께하고 계시고 저희 지금 오마이 TV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면서 응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거의 가까이 왔네요. 지금 보수 집회 장소 보수 집회 앞에 경찰들이 지금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상태고요. 더 이상 아마 행진을 못하도록 막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양쪽에서 집회가 진행될 것 같아요. 보수 집회에서 사람들 저기서 저렇게 또 참 그렇습니다. 참 저 앞쪽에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쪽이 점점 더 가까이 오잖아요. 지금 보수 집회 쪽으로 그쪽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집회를 했던 행진 대열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저 앞에 경찰을 사이에 두고서 아마 양쪽에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정희님 감사드리고요. 덕희님, 강하임님, 선민 이선민님, 예. 김경혜님, 가나다라 마다님, 예. 박재호님도 오셨습니다. 황태원님, 김현수님, 닐릭스님, 김순자님. 그러니까 김순자님 그랬어요. 둘 다 집회인데 왜 그쪽은 가만 놔두냐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쪽 보수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실 그쪽에서 해도 괜찮은가 보죠? 그럼 못하게 저쪽에서 오는 것만 못하게 맞나요? 참 뭐 모르겠습니다. 아유 진짜. 정정수님, 강하임님, 뭐야 이거? 스프링거라는 사람 멸공이라고 올려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은지님이 바다 생명체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걸도 올려주셨어요. 예. 스티브 김님, 김여진님, 강님도 글 올려. 가브리엘님, 예. 김영선님이 보수단체가 아니라 극우단체죠 이렇게 글 올려주셨습니다. 이성열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서현주님도 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승사자님 감사드리고요. 봉선아님이 보수는 무슨 폐수죠 이렇게 글 올려주셨습니다. 예. 이상찬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토마호크님 토마호크 미사일인데 예 감사드리고요. 예. 김경아님이
보수 집회 오신 분들한테 오염수를 좀 드리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도 또 올려주셨습니다. 예. 이성열님도 물고기가 무슨 죄냐 이런 걸 또 올려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는데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총선 때 민주당이 지금 정도 뭐 180석 이상의 그 정도의 의석을 갖게 됐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정부가 엄청난 네임덕을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 문제가 큰일 나겠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뺏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부적으로 다음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힘이 급격하게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네임덕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총선을 승리하지 못하면 이런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계속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뭐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네임덕을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점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이제 뭐 여기 민주당 당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민주당에 좀 혼을 내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고 그 혁신안도 저는 당연히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혁신안 통과시키고 저는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50% 이상 물갈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계속 이대로 둬서는 안 돼요. 50% 이상 물갈이하고 민주당이 정말 국민의 어떤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혁신안을 반대하는 건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예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지 국민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혁신하려고 합니다 하면 반대할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민주당 이렇게 혁신하겠다고 하면 박수 쳐줄 거예요. 제대로 일 안 하는 사람 잘라내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평가 못 받는 국회의원들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왜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누가 반대를 하는 겁니까? 결국은 그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자기가 정리될 대상이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 내는 사람들 누군지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누굽니까 대체? 자기들이 정리될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혁신안 가지고서 그 혁신안은 국민 모두가 저는 찬성할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 중에요. 현역들 물갈이하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21대 국회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21대 국회의원들 뭐 여야를 다 가리지 않고 다 실망스럽다. 제대로 일 안 한다. 이렇게 비판받고 있잖아요. 그거 바꾸겠다고 혁신안 냈는데 혁신안이 뭐가 문제입니까 대체?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반대 목소리를 누가 크게 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혁신 대상이에요. 자기가 대상이 될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상이 될까봐. 그런데 혁신안을 못하게 합니까? 더 세게 해야죠 혁신안을. 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혁신안은 당연히 통과. 저는 그보다 더 세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혁신안보다 김은경 혁신위가 만들어낸 혁신안보다 더 강하게 공천에서 50% 이상 물갈이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 정말 윤석열 정부에 대응해서 잘 싸울 수 있는 대여투쟁, 대정부 투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로 바꿔야 돼요. 지금이 이렇게 무기력한 이 민주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물 바꾸고 그 바꾼 인물을 가지고서 평가받아야죠.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평가받고. 그러면 여러분도 민주당 찍을 마음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왜 막는 거예요 대체?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당 혁신위에서 만든 혁신안, 저는 그것도 최소한이라고 봐요. 그보다 더 강하게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수 있도록 50% 이상 물갈이하는 그런 만들어져야 된다. 반대하는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추진해야 돼요.
당연히 혁신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들은 반대하죠.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목소리 들어가지고 혁신 못하면 국민한테 외면당해요. 혁신 반드시 해야 되고요. 50% 이상 불가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하게 민주당에 요청하고 또 당원들은 목소리 내고 이래서 혁신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그보다도 강한 혁신안으로 바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보수 집회 앞쪽에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요. 그 뒤쪽으로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면 더 앞쪽이죠. 저 앞쪽으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쳐서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보수 단체에서 여러분 보시면 숫자적으로 봐도 CCTV 화면 봐도 아시겠죠? 보수 단체 인원과 저쪽에 지금 핵 오염수 방류 집회에 참석한 분들의 인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저렇게 저 사람들 저기 서가지고 더 이상 진입 못하게 막고 있고 지금 끝까지 왔는데 가지 못해서 계속 지금 우우하면서 아마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더 이상 진입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경찰을 향해서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고 보수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을 향해서도 항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면서 이 평화로운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아지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촛불로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한 국민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저력이 있습니다. 저력이. 국민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정권 교체한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촛불 혁명을 통해서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렇게 몇몇 사람들 그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그 촛불 혁명이나 아니면 그런 그 국민의 저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런 모습이 어찌 보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고 국민들이 더 결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체 무슨 목적으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미스터 한님도 막으면 막을수록 더 터져 나올 거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정권 규탄이라고 쓴 현수막을 앞에 두고 지금 이제 경찰 바리케이트에 막혀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예. 이 더운 날씨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정신 똑바로 차려라. 윤석열 정부가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는 일에 전혀 앞장서지 않아서 국민이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용해인 의원도 지금 맨 앞에 서 있네요. 맨 앞에 서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시민사회단체, 국회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자, 지금 거의 뭐 이제 저도 한 1시간 15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 앞쪽에 있는 대열은 보수 집회들이 집회를 하고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쳐서 더 이상 대통령실까지는 진행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쳐서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기서 아마 마무리 멘트를 하고 아마 집회를 끝낼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규탄하는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집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더운 날씨 함께해 주셨고 경찰과 보수 또는 뭐 극우 세력의 집회 방해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까지는 진입을 못했지만 삼각지역 정도까지 가서 이제 마지막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에요. 지금 화면 앞쪽에 있는 집회가 보수 집회인데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보수 집회 앞쪽에 경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요. 그 뒤쪽으로 길게 보이는 인간 띠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길이가 길게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핵 오염수 방류 저지 행동을 오늘 이제 집회를 했던 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오늘 이제 구호를 외치고 곧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예. 대통령실까지 접근은 못했지만 용산 근처까지 가서 우리 초심님도 보이는 것 같고요. 김빈 전 행정관도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지금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아마 마무리가 된 것 같죠? 여기서 지금 어떻게, 왜냐면 바리케이트나 아니면 저 경찰의 방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예측하지 못했을 수 있어서 마무리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 지금 아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구호 외치고 저기서 이제 더 이상 진입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이 집회가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모여서 외치고 또 문제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단에 올라오셨는데요. 누군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마지막 그 마무리 연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그 대통령실 근처에 가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경찰의 바리케이트 때문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기서 아마 마무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무리 발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맨 앞줄에 지금 그 시민사회 대표들, 용해인 의원, 그리고 김빈 전 행정관, 이런 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저 뒤쪽으로 쭉 함께 참여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조상호 변호사도 보이네요. 저 뒤에 조상호 변호사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행진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화면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집회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지금 거의 삼각지역 근처인 것 같아요. 삼각지역 근처인데, 예.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철회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지금 마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방 기자님 현장으로 넘기나요? 아니면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방송을 저와 하는 건 마무리지만 오마이TV는 계속 합니다. 저기 마지막 갈 때까지 지금 연설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인사하고 저는 화요일 날 또 최보라에서 11시 1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끝까지 좀 보시고요. 마지막 연설까지 들으시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